어저께요. 태영이 워크아웃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이거 심각한데. 이거 심각해. 지금 우리나라 환율 문제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경제가 무너지는 건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윤석열이 잘못해가지고 수출 못하는 건 뭐 당연한 이제는 디폴트 값이 됐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시기인 거예요. 자 봐봐요.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에 앞서갖고 건설 경기를 부양해야 돼. 이미 그런 시기는 지났는데 아직도 건설사들한테 은행들이 돈을 막 팡팡 빌려주면서 아파트 지어 했는데 뭐야. 지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서울에서도 아파트가 안 팔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잖아. 서울에서도. 보통 미분양이요. 서울에서는 없었거든요. 서울에서 아파트를 하나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건설회사들이 은행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아파트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못 갚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건 태영은 등치가 크니까 요걸 망하게 하면 좆된다 싶어갖고 자 이제 태영 건설한테 아파트 아니 저 대출해 준 거 대출해 준 금액을 못 갚겠다고 생각하니까 자 모아봐 얘 부도 내지 말고 얘를 우리가 돈을 좀 더 빌려주거나 대출 만기를 좀 더 연장해 주자라고 하는 게 워크아웃이에요. 되게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영어 쓰지 마.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건데 그 태영건설만 그러냐. 전체 맥락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태영건설이 그 건설 시공 16위예요.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크고 작은 거 합치면 몇천 개 됩니다. 대한민국 큰 나라예요. 자, 태영건설 주요 경영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에 매출이 2조 6천억 원이었거든요. 23년에 9월 달까지 2조 3천억 원 정도 되니까 대충 비슷하죠, 매출은. 영업이익도 비슷해요. 915억, 오히려 이익이 늘었어. 순이익은 490억, 763억이니까 또 늘었어. 200억 늘었네요. 부채 비율을 한번 볼게요. 483, 478 비슷해요. 총 차입금이 은행 등 여기 이제 사채 지혜라고 돼 있죠. 대부분 주로 은행이고 어떤 경우는 뭐 저축은행 무슨 또 증권사 이런 데서 돈 빌려주거든요. 1조 7천억.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지. 올해 9월 달까지 2조 1,500억이에요. 차입금이. 다음에 사채를 이제 제외한 건데. 저기 아파트 짓는다고 은행한테 빌린 EPF 대출 잔액이 2조 6천억 원이었는데 3조 2천억. 결정적으로 이자 비용만 725억에서 올해는 1,271억 원이 됐단 말이죠. 이자가 2배 가까이 돼버린 거죠. 근데 요거는 결론적으로 그런 거지. 아파트 분양이 안 돼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일단은. 그렇죠. 근데 이게 딱 어떻게 똑같은 거냐면 박근혜 때 빚내서 집 사라.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써먹고 있는 거야. 이놈의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 아니었어요? 부동산 정책 잘못? 그러니까 기업들한테는 저 은행에 돈 빌려줄 테니까 아파트 지었고 막 분양해. 요런 기조였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이미 지금 뭐 그 워크아웃이 아니라 지금 파산까지 되는 저 건설사들이 있어요, 이미. 근데 얘는 지금 덩치가 너무 큰 거지. 근데 PF가 위험하다라는 그런 보도랑 이야기들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월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했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도 안 하고 그냥 놔뒀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 조치를 했죠, 사실. 자, 건설사별 자기자본 대비 PF 규모. 태영건설이 많기는 많아요. 내 돈보다 빌린 돈이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내 돈보다 370%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롯데, 현대 이런 순인데 이것도 2023년 9월 말 기준이고요. 태영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우발 채무 만기 도래액 많기는 많죠. 4분기 때 돌아온 게 제일 많아요. 2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4분기 때 저렇게 돌아올 거라는 걸 4분기 돼서 알았을까요? 아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놔뒀다는 것 자체가 진짜 공포라는 겁니다. 돈을 못 만든 거죠. 안 팔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인데 그 영끌이다 뭐다 하면서 집값을 올리고 거기에 공급을 올린다고 해서 공급을 올렸는데 걔네들이 세금 많이 내는 게 싫어가지고 윤석열 찍어버렸어.
그 다음에 지금 연끌한 아파트 먹고 죽지도 못한다고 끌어안고 국가의 대책을 세우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니들이 2번 찍었는데 그 국가가 그거 이건데 지금. 자, 다음에 주요 은행별 태형건설 장단기 차입금. 산업은행이 제일 많네요. 산업은행이 제일 많아요. 다음에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 순서로 돼 있어. 저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돈 빌려줬는데 어째 나 자빠지잖아요. 은행도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이 돈이 묵혀버리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데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은행이라도 살리자고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것이냐. 공적 자금 투입하려고 했는데 세금 깎아줘 버렸네. 지금 건설회사만 해도 막 재계 상위 뭐 52, 100위, 200위, 500위 이렇게 엄청나 많잖아요. 근데 이 은행들이 지금 태형한테만 빌려줬겠냐고요. 다른 것도 많습니다. 뭐 GS 같은 경우도 GS건설 같은 경우도 부채 비율이 250%가 넘는데 200%가 넘으면 일단 재무적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건설사들이 줄줄이 늘어져 있다라는 거죠. 또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주의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진짜 무서워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건설사들이 돈을 빌려주고 못 갚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잔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게 어디서 털지를 몰라. 우리 지금까지 며칠 전까지도 태형 이야기 듣기나 했어요? 진짜 전문가들 제외하고 나면? 태형이 SBS에 원래 이제 대주주죠. 옛날에 SBS가 목동 말고 여의도에 있을 때 그 태형건설 건물에 SBS 간판 달아놓고 영업했거든요. 그 SBS가 목동으로 가니까 그 자리에 태형건설이 자기 간판 다시 붙였어. 아, 여의도에. 지금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걸 갚으려면 나는 좀 무서운 게 뭐가 있냐면은 SBS 지분 팔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나올 수밖에 SBS 지분을 대량 사들여 가지고 그걸로 좌지우지하실까 이런 생각 들어요. 거기, SBS 네. 사형 방송이거든. 맞아요. 근데 문제가 누가 사? 그거 살려고 지금 개떼처럼 들어오고 있다고. 대때처럼 제 생각에 못 들어올 것 같아요. SBS. 그러니까 경제가 어차피 죽어버리면 그것도 잘 안 되고 사실 태형이 뭐 보도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용해 먹긴 좋다는 거죠. 이용해 먹긴 좋을 수 있죠. 우리 언론이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 PF 관련해서 저도 사건 몇 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좀 심각합니다. 아, 잠깐만 우리가 새날이 살까요? YTN 못 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얼마? 근데 쟤네 늘 현실 인식이 더 무섭더라고. 한번 봐봐요. 대통령실 태형 워크아웃에 은행들 체력 튼튼해. 안정조치 취할 거야. 아니. 워크아웃 하면 서로한테 도움이 돼 이러고 있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더. 그러니까 워크아웃이 밖에 나가서 일한다 뭐 이런 말인 줄 아나 봐. 그 다음 게 더 웃겨요. 용산 태형 워크아웃에 은행들 돈 많아. 태형 살릴 수 있어. 은행들 돈이 자기 돈입니까? 미친놈들 진짜. 아니, 저런 발상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은행의 돈이라는 것 자체가 다 기간 산업인데 그 국가의 기간 산업 같은 건데 그거를 태형이 묻어진다고 해서 은행 돈 거기다 다 부어놓으면 그 다음엔요. 저는 이거 보고 사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외환은행의 재미를 본 세력이 국가 단위로 하려고 하나? 전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태형건설에요. 공사 협력업체만 581개예요. 잘 봐. 네. 하도급 계약이 1096건이에요. 말하자면 태형이 무너지면 500개 이상의 기업들이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랑맨님한테 들어온 제보인데 전국 17개 지역에 건설근로자 취업 지원 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내년 1월 1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1월 1일부터 15개 지역에 건설근로자 취업센터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서울하고 인천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건설 근로자들이 당장 일할 취업센터부터 닫는다는 이야기는 일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그럼 이분들 다 어디로 가나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은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용산은 전정부 탓을 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2020년 말에 부동산 PF 규모가 92조 원이었어요. 근데 9월 말에 134조로 올랐어요. 그 사이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된 게 2022년 3월 달에 당첨돼가지고 5월 달에 취임하고 지금 올해 말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비약적으로 은행들이 건설사들한테 돈 빌려준 거죠. 야, 아파트 지으라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관련해 가지고 막 세제 혜택 주고 막 난리를 났잖아요. 사실 뭐 성장률 부양하고 내수시장 부양하는데 이만한 게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와 아까 저 태형 뭐 협력업체나 밑에 하청 주는 업체들 생각해 보면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연쇄 도산 나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왜 IMF가요 한보로 시작한 거잖아요. 한보 하나 무너지면서 나라가 완전 망가진 거잖아요. 이 하도급 계약 1096건 안에 있는 거기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은 또 몇만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임금을 다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계대출 뭐 늘어날 때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뭐 대책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태형은 은행들이 돈이 많으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아니 더 골 때리는 건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은행의 대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제1금융권 말고 소위 말하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이런 데 있죠. 제2금융권에 기업 대출 중에서 절반이 건설업하고 부동산업이에요. 그렇죠. 뭐 걔네들 망하는 거야. 예를 들면 부산저축은행 같은데 뭐 특정 제가 상호를 이야기하는 건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곳이 아파트 그러니까 이자가 비싼 은행이잖아요. 제2금융권이라는데 여기다가 돈을 쉽게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 돼. 그럼 망하는 거죠.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저축은행은 돈을 어디서 빌려요? 제1금융권에 빌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고 이제 막 부도나고 수사하고 하면 또 검사가 또 그러네. 아닙니다. 아유 정말 진짜 걱정됩니다. 진짜 걱정된다. 근데요. 지금 어제 퇴임한 새끼가 하나 있죠. 한동훈이랑 머리 스타일 똑같은 놈. 어저께 태형건설 주가가 저렇게 곤두박질 쳤거든요. 이 취임식 하면서 시장이 뒤집어진 날 삼선 먹겠다 포스터를 붙였어. 어저께. 무능의 상징. 진짜 이 사람이 다른 부총리도 아니고 경제부총리입니다. 추경호 그러니까 임명될 때부터 말이 많았지만 저거 지금 총선 나가겠다고 이임식 하는 저 꼬라지가 저는 이 태형건설 이 주식 이거 보시면은 주식 거래량을 밑에 빨간 그래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아비규환이거든요.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 진짜 지옥이었을 겁니다. 상저하고는 오늘날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말했잖아요. 상반기는 하반기는 고비라고.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야지 국민들이 저런 놈들을. 그러니까요. 물어야죠. 1년 내내 희망 고문 시켰잖아 상저하고라고. 아니 결국은 묻게 될 거예요. 어떤 식의 방법이 됐든지 간에. 그래놓고 자기 지역구에는 50억이 넘는 돈을 더 가져갔지.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참. 또 50억이야? 아 진짜 웬만하면 50억이네 진짜 요새는. 어쨌건 저는 줄도산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경제가 안 좋고 진짜로 힘든 건 서민들이에요.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왜 중소기업 하청업체 같은데 줄도산 나면은 그분들도 돈 빌려서 뭐 이런 상황들 벌어지잖아요. 그런 상황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망해라 해도 진짜로 윤석열이 대한민국 망쳐놓으면 제일 힘든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미친놈 하나가 순방이 민생이라고 말할 때 난 속으로 생각했어요. 얘는 진짜로 안 되겠구나. 완전 미친놈이구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오셨네요. 우리 청년 데모크라시 03님. 안녕하세요. 볼메그리님.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배워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도 알찬 방송 준비해 주신 새날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엔 제발 윤석열 탄핵하셨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지금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그림 전시 하고 있는데 내일이 네.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오후 5시까지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네. 제가 10개 작품 냈는데 10개 작품이 모두 팔려가지고 좋겠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밥사. 그렇지 홍보비. 데모크라시 03님 봤냐고요? 네, 뵀죠. 얼굴 기억해요? 네, 그럼요. 잘생겼죠? 인사했습니다. 네. 똘망똘망한 우리 대학생인가 그렇죠? 네, 이쪽은? 어머님과 네. 같이 오셨어요. 감사해요. 땡큐. 이름이 영삼인가 보다. 왜? 박영삼? 민영삼일 수도 있고.